네, 이번에는 이수환 전문 기자가 패널이 아니고 사회자가 아니고 패널로 나와서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뭐 각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하신다고요? 네. LG 엔솔의 이제 각형 배터리 뭐 투자 전략 뭐 이런 쪽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 요즘 각형 배터리가 왜 이래 이슈가 됐습니까? 고객사가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고객사들이 왜 원하죠? 파우치형 배터리,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많이 썼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배터리의 어떤 그 개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파우치 필름의 이론적인 수명이 7년. 네. 물론 딱 7년 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파우치 외에 다른 플랫폼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차량에 좀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마다 뭐 이렇게 그 디자인에 맞춰서 뭐 그렇죠. 배터리도 바꾸고 예, 그렇죠. 그다음 내구성 문제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팔이 안으로 긋는다고 파우치 하시는 분들은 각형보다 파우치가 유리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예, 예. 각형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파우치보다 각형이 낫다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 다만 분명한 거는 테슬라 사례에서 보듯이 테슬라는 아주 극히 일부 뭐 중국 CATL 인산철 배터리를 제외한, 그건 각형이니까 예, 예.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기차는 예. 다 100% 원통형을 쓰고 있죠. 이런 어떤 고유의 어떤 어떤 전략과 뭐 이런 플랫폼들을 가져가는데, 이제 LG 엔솔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인 G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금 현 시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또 과거에 판매했던 모든 전기차가 다 파우치형 배터리였습니다. 그럼 포드도 마찬가지죠. 포드도 이제 그 SK 배터리 위주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 왔고요. 네. 물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SI 배터리를 쓰긴 했습니다. 근데 네. SI는 각형만 하니까. 네. 하지만 순수 전기차는 GM, 포드 모두 이제 둘 다 파우치형 배터리만 써왔다. 파우치형 배터리만 써오다가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각형 이런 것들 요구하니까 네. LG도 한다고 SK 온다 이렇게 각형 배터리 한다 이렇게 요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네. 각형은 어쨌든 알루미늄 캔 안이니까 네. 뭔가 좀 뭐 이렇게 뭐 외부 충격에도 강할 것 같고, 네. 예? 그다음에 또 뭐 불이 나더라도 이 한 개만 이 문제가 생기면 옆으로 안 번질 것 같고. 안 틀릴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좀 선호하는 거 아닌가? 요즘 하도 이제 뭐 이제 불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일반화적으로 얘기하기 되게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각형 배터리 방폭 시험장에 울산 사업장 SDI 예. 가서 봤는데, 예. 뭐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었고요. 뭐 그때 왜 갔냐면 그때 삼성 SDI ESS에서 잇따라 화재가 났기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예. 그 배터리 전부 각형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배터리 싹 다 각형이었는데 걔는 왜 화재가 나서 다 전소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딱히 할 말은 없거든요. 어쨌든 뭐 LG 엔솔하고 그 SK온 같은 그동안 각형 아닌데 각형하는 이유는 어쨌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만들어 달라 네, 요구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 요구하는 같고. 부분들이 있고. 지금 LG하고 SK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LG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스케줄상 언제쯤 이제 각형 배터리 이렇게 공장 라인을 셋업하는 일정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 각형 배터리 오창 공장에 마련할 각형 배터리 파이널 라인의 입찰이 끝났고요. 예. 입찰을 받았으니까 그 입찰 사양에 맞춰서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예.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이제 리드 타임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내에 파이널 라인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사양에 맞춘 어떤 양산 투자 결정도 내년 하반기에 해야 되고, 예. 본격 양산 라인은 내후년 내후년. 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산 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오창 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디입니까? 북미 공장에 만들어질 겁니다. 미국이죠. 미국에. 네, 미국에. 그 합작하지 않을까, GM하고. 뭐 이제까지 GM하고의 합작사는 뭐 예. 물론 이제 LG도 스텔란티스의 합작사가 뭐 캐나다에 있긴 합니다만, 지금 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이제 GM의 이제 메리바라 회장이 있습니다. CEO 예. 하시죠. 이분이 작년 초에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원래 얼티엄 플랫폼, 뭐 현대차로 치면 eGMP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예. 예.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IR을 하면서 예. 질의응답을 받았어요. 니네 자꾸 삼성 SDI랑 배터리 공급받는 얘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달라. 그때는 아직 삼성 SDI랑 JV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는 파우치 배터리를 안 하죠.
중대형은 안 하죠. 예. 근데 공급한다면 각형 배터리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각형이 아닌 파우치형 배터리로 플랫폼을 만들었던 얼티엄 플랫폼이 예. 너네 대응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메리바라 CEO의 대답은 아주 지극히 전문 경영인다운 답이 나왔는데 예. 우리 얼티엄 플랫폼은 아주 유연하다. 유연하다. 아, 예. 뭐 파우치 뭐 배터리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다. 음. 파우치든 뭐 각형이든 원통이든 우리 플랫폼은 다 쓸 수 있어. 예. 하고 예. 이제 SDI랑 예. 그 SDI가 GM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예.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예. 몇 달 전에 한 3개월 전이었나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JV를 서로 한다는 서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게 예.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GM은 각형 배터리를 쓴다 이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GM하고 합작한 LTM 셀즈입니까? 얼티엄 셀즈. 그게 이제 새로 공장들이 파우치형이 아니고 각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얼티엄 셀즈는 1기, 2기, 3기로 나눠집니다. 예. 뭐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 1공장, 2공장, 3공장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1기, 2기, 3기로 뭐 구분짓고 있고요. 예. 2기까지는 모든 배터리가 지금 이제 파우치형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가동은 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제 문제는 3기입니다. 3기 공장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돌릴지에 대해서 예.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 있고요. 예. 방금 질문 주신 각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얼티엄 셀즈가 아닌 아주 완전히 별개의 네. 법인에서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 아는데 이게 내부에 이제 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속 시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아니 얼마 전에 율촌화학인가 거기서 그 예. 뭐 얼티엄 셀즈하고 맺었던 그 슈백이 있었죠. 예. 예. 그걸 갖다가 그 공시가 해제됐다. 네. 계약이 해제됐다. 맞습니다. 이런 공시를 해서 그 1조 한 몇 천억 꽤 됐었죠. 정도에 1조 훨씬 넘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파우치가 이거 앞으로 각형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율촌화학에서 제공하는 파우치형 이렇게 알루미늄 필름 같은 게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해지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즈음이 이제 SDI가 GM에 배터리 공급한다는 이제 보도들이 네. 나온 다음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 어쨌든 파일럿 라인은 내년이고 네. 그다음에 양산단 내후년에 북미 시장에서 할 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파일럿 라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면 이제 발주가 다 끝났다고요? 네,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끝났습니다. 입찰이 끝났고 예.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각형 배터리 장비에 노칭이 있습니다. 이제 예. 노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터리의 기본적인 조립 과정의 첫 번째 순서고요. 이 노칭 공정은 DSK. DSK, 여긴 예. 상장사인데 예. 여기서 이제 받았고 그다음에 각형이라는 게 파우치는 그냥 뭐 3분 카레처럼 레토르트 음식 같은 그런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형 배터리는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됩니다. 예. 캔도 있고 씌우는 캡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알루미늄 이제 그 뭐 안에 그 극판이 있고 또 구리 극판이 예. 있어서 꽂아줘야 되고 예. 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용접도 해줘야 되고 뚜껑을 씌워야 되니까요. 용접도 해줘야 되고 용접이 끝나고 나면 전해액을 주입하기 위해서 주액 공정을 따로 또 해줘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 어셈블리 공정이 존재하는데 예. 그 어셈블리 공정은 M+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M+ 하면 사실 SK온의 예. 그가는 핵심 협력사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예. 지금 이제 LG 각형의 예. 조립 공정 라인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M+가 그러면 SK온 그 각형 어셈블리 파우치를 했었습니다. 파우치용 패키징 장비를 했었습니다. 파우치용. 그러면 이번에 LG 각형 조립 공정 장비를 땄으면은 네. SK온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SK온도 비슷한 시기에 한 보름 정도 한 3주 정도 지나서 입찰을 했는데요. 예. 그 기업은 톱텍이 됐습니다. 경쟁사가 가져왔군요. 예, 근데 재미있게도 두 양사 M+와 톱텍이 모두 LG에 입찰을 했고 예. LG는 M+가 됐고 당연히 SK 각형의 조립 장비도 예. M+ 톱텍이 이제 입찰을 했는데 예. 여기는 M+가 안 되고 이제 톱텍이 된 거죠. 그렇구나. 근데 뭐 다소간의 뭐 뒷얘기로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냐. 그렇겠네요. 양쪽 다 하기 힘드니까 네, 네. 일종의 구색 맞추기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가 더 규모가 큽니까?
SK온도 지금 팔런 라인입니까? 파일럿인데요. 네. 글쎄요. 뭐 이제 가시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중대형 그 각형 배터리는 네. 대한민국에서 삼성 SDI만 그동안 양산을 해왔기 때문에 LG나 SK 모두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다만 SK랑은 다르게 LG는 시범적으로 그동안 각형에 대한 일부 R&D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문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게 뭐 그냥 루머입니다. 업계의 소문.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시장의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 중국의 유휴 라인으로 놀고 있는 각형 배터리 라인을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그 파일럿라인에 지금 뭐 아까 노칭 장비는 DSK, 네, DSK가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어셈블리는 M 플러스, M+. 그다음 또 다른 공정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일단 파일럿 라인이기 때문에 네. 뒤에 이제 충방전, 후공정은 뭐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그대로 했을 것 같고요. 네. 각형의 또 이제 스태킹 장비가 있는데 네. 이쪽은 뭐 신진 엠텍이나 나인테크 네. 뭐 이런 아니면 탑 엔지니어링 네. 요 세 곳 중에 한 곳이 좀 된 것 같고 네. 아직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노칭은 DSK라는 회사에서 이제 딴 거죠. 그러면 이게 파일럿 라인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네. 큰 문제가 없으면 양산 라인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매우 봐요.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검증된 장비들을 예, 양산 라인에 그대로 이제 가겠죠. 그대로 가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주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꽤 뭔가 좀 미래의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LG 엔솔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각형 중대형 배터리를 많이 만들었던 삼성 SDI의 협력사 생태계에 빼오면 되지 않느냐.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SDI의 협력사들은 대부분 SSP라는 뭐 삼성 이제 전자로 치면 협성회라는 예. 그런 어떤 조직으로 견고하게 이제 붙어 있고 대부분의 장비가 NDA가 걸려 있습니다. SDI의 어떤 생산 관련된 양산 관련된 어떤 그 기술들은요 생산기술센터에서 주도권을 잡고 지난 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핸들링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력사, 예를 들면 뭐 필 에너지라든지 MOT라든지 하나기술 등등 이런 기업들은 상당수 양산 기술들을 생기센터에서 제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NDA들이 걸려 있어서 그 장비를 LG 엔솔이나 네. SK온에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롭게 컨셉으로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LG나 SK 입장에서도 삼성 SDI 생태계에 속하지 않으면서 설사 속했더라도 NDA가 걸려 있지 않은 완전히 이제 설계가 특허도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요. 네. 그런 어떤 협력사 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파우치 배터리는 두 개 회사에서 중대형을 이제 양산을 했지만 각형은 SA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협력사 풀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이럴 바에야 예. 중국에 놀고 있는 각형 라인을 통째로 들고 와서 들고 우리가 와서. 그쪽에 있는 거 이제 리버스도 하고 예. 그또 협력사 생태계를 써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파우치형, 원통형, 뭐 각형이 있는데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게 이제 공정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안 해봐서 그런 건가요? 이게 각형이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각형 요 캔에 예. 배터리 뭐 양극, 음극, 분리막을 적층한 요 그 셀 기본 어셈블리를 예. 집어넣어줘야 돼요. 집어넣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상처 없이 샥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고 용접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세정을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세정액으로 닦아주는 공정이 좀 있었고요. 예. 닦아줘야 됐고 최근에는 이물질을 날리기 위해서 레이저 식각 공정이라는 레이저 예. 에치 공정이라는 공정이 들어갔고 또 뚜껑 캡을 씌운 다음에 웰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요 레이저 용접. 용접을 해줘야 되는데 요 레이저 용접은 전 세계적으로 딱 몇 군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트럼프 레이저. 혹은 뭐 미국의 코이어런트 이런 기업들인데 그 레이저 출력 뭐 이게 뭐 1kW인지 2kW인지 3kW인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 예.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았으니까 여기에 전액을 집어넣어줘야 돼. 근데 뚜껑을 닫았으니까 전액 주입하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네, 주사 바늘로 넣어야 되나? 그게 주사 바늘 같은 건데 네. 이제 그게 크기가 3파이 3mm입니다. 이만한
주행기를 3mm에 꽂아줘야 돼요. 그 위에서 기계가 딱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꽂아줘야 되고 네. 그 전해액이 내부에서 흘러 넘치지 않도록 네. 천천히 주액을 압력을 밀어 넣어줘야 되는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형 배터리가 어려워요. 그렇구나. 어렵습니다. 물론 파우치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만 예. 각형은 뭔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용접하고 세정하고 주액하는 등등 여러 가지 공정들이 많이 필요해서 네. 굉장히 까다롭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SDI에 이렇게 조립 장비를 네. 이제 이렇게 납품하는 실적이 있는 거죠. SDI랑은 그동안 이제 간헐적으로 스태킹 장비나 이런 장비를 공급한 적은 있었지만 네.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각형의 어셈블리 장비를 공급한 전력은 없습니다. 그럼 SDI에 지금 톱텍이나 M 플러스처럼 이렇게 담당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MOT입니다. 이번에 상장 추진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MOT가 담당을 합니다. MOT가 담당하군요. 네. 그럼 뭐 어쨌든 이게 뭐 각형 배터리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은데 LG 엔솔하고 SK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이제 파일럿 라인을 빨리 성공적으로 돌려내고 양산 라인으로 가서 고객들한테 빨리 납품하느냐 이런 뭐 좀 그게 관건입니다. 예, 경쟁도 하겠네요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 같은 경우는 2026년에는 양산 라인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 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게 표면적으로 이제 떠오르게 된 거는 예. 우스갯소리로 파우치로 성공하고 또 파우치로 승진하신 분들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예. 회사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안 왔냐. LG라고 내부에 또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인데 파우치만 해서 불안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특히 뭐 GM이죠. 예. 파우치 배터리에 대한 대량 주문을 해왔고 예. 그로 인해서 승승장구를 해왔는데 왜 굳이 불확실성 리소스를 예. 지금 1.4에도 모자란 판에 예. 예. 왜 각형을 해야 되냐라고 예. 되물으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음. 예, 그런 좀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네.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예. 파우치를 할까, 각형을 할까, 각형을 선택을 한 네. 거고요. 그때 네. 당시에 이제 그 스승 역할을 했던 기업이 산요였죠. 파나소닉이 인수했던 산요에서 이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네. 각형 배터리에 대한 기술들을 네. 대대적으로 흡수를 한 게 지금 삼성 SDI의 중대형 각형 배터리입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 원통형도 최근에 좀 해서 뭐 리비안 이런 데에도 뭐 대규모 공급하기로 했죠. 했다고 하고 이제 다 하네요. 파우치, 원통형.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삼원계도 했다가 지금 네. 리튬 인산철도 쳐다도 안 봤다가 네. 뭐 이제 더 한다고 그러고 예. 이게 보면 좀 약간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이 또 그렇게 흘러가니까 네. 우리가 주도하면 참 좋은데 네. 그게 안 되고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리소스를 분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몰렸거든요. 그 네. 와중에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이미 한참 앞서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 잘해야죠. 지금 다 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각형 배터리 LG 엔솔하고 SK온도 한 데서 굉장히 주목받았고 첫 R&D 라인에 어떤 장비업체에 들어가느냐 네. 관건이었는데 이제 다 결정이 다 났다.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R&D를 얼마나 빨리 끝내고 양산을 가느냐 이런 경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R&D 보면 끝났으니 이게 테스트죠. 네. 테스트 정확한 이제 보통 지금 속도가 아마 분당 셀 생산 속도가 한 8ppm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당 8개의 네. 각형 셀을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빨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네, 네. SDI 수준으로 빨리 높일 수 있느냐, 네.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좀 그 물량을 부탁을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각형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중국 기업들이 이제 파우치보다는 각형에 대부분 좀 많이 집중을 LFP 해왔거든요. 배터리도 각형으로 네, 대부분 하죠. 각형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해왔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불났던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도 파우치 배터리였습니다. 네. 파우치 배터리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돌아와서 뭐
뭐 파우치냐, 각형이냐, 삼원계냐, 리튬 인산철이냐 예.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빨리 개발을 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예. 시대가 돼야 되고 또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 1세대 전고체 배터리는 파우치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파우치냐 각형이냐 뭐가 주도권이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예. 지금 시장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각형, 파우치, 원통형이 어떤 제품이-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약 한 30% 정도가 파우치에 파우치 정도로 보고 파우치가 있- 제일 많다고 네, 보면 됩니까? 파우치가 제일 많은 그냥 깔린 게 많아서요. 예. 그리고 원통형은 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적지 않은 한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테슬라밖에 없다는 좀- 워낙 많이 파니까 그래도, 거의 예, 예. 많이 팔았죠. 예, 예. 뭐 작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모델 Y SUV만 전기차만 하더라도 120만 대, 140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그런데 혼자 파니까 그래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제 중대형 원통형 중대형 이제 그 자동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의 점유율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각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 각형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기차를 파는 기업이 썩 많지 않다는 게 그래봐야 이제 BMW는 뭐 프리미엄 네. 브랜드로서 많이 파는 기업은 아니고 또 폭스바겐의 이제 일부 전기차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는 이제 그 MEB 플랫폼을 쓰는데 거기는 혼용해서 씁니다. 어떤 메이커, 어떤 차량은 이제 파우치를 쓰고 또 어떤 차량은 각형을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파우치가 점유율이 제일 높은 건 맞습니다. 전기차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각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